현재 국내외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최근 정치적 혼란과 불안정은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초래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도민을 바라보며 도민을 위한 도정에 더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도정 현안에 대한 대안을 찾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북농업대전환과 고추농업 지원에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지속가능한 농업과 스마트 농업을 통해 농업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공동영농사업 등이 정부 시책에 채택되는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스마트 농업 기술을 활용한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러나 도내 시군별 대표하는 지역 특산물 생산에 있어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함께 추진되어야 하나 그 실상을 보면 스마트 농법과는 거리가 멀어 본 의원은 상당히 우려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고추 총생산량 68,074톤 중 27%인 18,379톤을 경북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 환경의 불안정, 높아진 생산비, 그리고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로 고추 농가들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구나 경북은 10헥타르당 고추 생산량이 252톤에 불과해 전북 282톤, 충남 266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큰 원인은 농업 방식의 차이에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경북 고추 재배 면적 7,786헥타르 중 97.6%가 노지 재배입니다. 태풍, 폭염, 병충해 등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노지 재배는 시설 재배에 비해 생산량이 절반에 불과합니다. 고추 농업을 시설 농업 위주로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현재 경상북도는 고추 농가에 대한 비가리막 설치를 지원하고 있을 뿐 이외의 다른 지원은 매우 미미합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 지원 사업 역시 문제가 많습니다. 2024년 기준 전국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 지원 사업 중 경북의 비중은 5.5%로 2023년 15.9%보다 현저히 감소했고 이마저 계획 대비 지원 실적은 60.5%에 불과합니다.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목적이 제한이 되며 시설 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더욱이 기준 단가가 2023년 이후 제곱미터당 25,000원으로 동결되어 치솟는 건설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별 농가별 기준 단가 차별 적용, 의무 재배 기간의 완화, 시설 면적의 탄력 조정 등 지원 방식을 유연하게 바꾸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단순한 비가림 시설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경북 농업 대전환 기조에 걸맞는 자동화 시설 및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농업 대전환은 경북 농업의 큰 틀의 변화를 시키는 혁신입니다. 비단 이런 정책의 필요성은 고추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봉화의 수박, 성주의 참외, 고령의 딸기, 경북 농업을 대표하고 경쟁력을 갖춘 지역 농산물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과도한 자부담과 제도적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추 농가를 위해 비가림 재배 시설 지원 정책이 맞춤형 지원 사업, 의무 재배 기간을 비롯한 규제의 완화 등 경북도만의 차별화된 제도적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농업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비가림 하우스 천정 개폐 시설 및 IoT를 활용한 스마트 농업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자동화 시설을 도입하는 농가의 기존 단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셋째, 전국 1위의 고추 주산지로서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스마트 농법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 지원, 마케팅, 홍보 등 다차원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경북도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산림 면적의 71%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강활한 산림은 단순한 자연 경관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건강증진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산림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이전에는 보호의 성격이 강했다면 이제는 생산성, 수익성, 경제성이라는 원칙으로 환경적 활용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경상북도가 이러한 정책 기조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별히 산림자원이 풍부한 경북 북부권 시군들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웰니스 환경, 힐링 환경 조성과 관광객 유치 전략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난 수년간 소나무 재선청 확산으로 동해안 지역뿐만 아니라 도내 울릉을 제외한 전 시군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피해목 수종 전환 시 재선충에 취약한 해송이나 잣나무 등의 소나무류가 아닌 병충해 강하면서도 지역 특성에 맞고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종을 조림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소나무 재선충 피해 지역에 도에서 잣나무 등 대체 수종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만 잣나무 해송과 같은 수종은 재선충병에 대해 감염 가능성을 가지는 수종이라서 예산 낭비는 물론 향후 피해를 더욱 키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대체목 선정에 있어서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 산림의 70%가 사유림이며 재선충 방제를 이유로 현장 파쇄 비용이 산지 가격보다가 더 높아 산주가 부담한 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정책입니다. 수종 전환과 활용에 있어서 산주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산림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경상북도의 역할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원도 인제군의 원대리 자작나무 숲은 매년 40만 명이 찾는 대표적인 힐링 관광지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경북도의 경우 2023년 산림청에서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명품 숲 가운데 12개가 소재하고 있어 산림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자원은 전국 어느 지역보다 못지않게 훌륭합니다. 게다가 최근 산림을 활용한 관광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난해 문화관광체육국도 보조 지급 총액을 보면 영양군은 약 1%, 봉화, 청송을 합쳐도 4%에 미치지 못할 만큼 도 차원의 관광자원은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북부권 산림 활용한 관광 활성화에 경상북도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면적의 80%가 산림인 영양군의 경우 인구 15,000여 명의 소멸 위기에 놓인
기초지자체로서 산림자원은 지역 소멸을 막는 핵심 자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영양군에서도 사활을 걸고 국립 자작누리 치유의 숲 조성과 자작누리 산촌 명품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위해 국비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만 그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차원의 국비 확보 노력과 지원을 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상북도 영양군 도로 인프라 확충에 관련하여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실망감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라도 할 수 있으면 현장을 보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도의원님들도 양해 좀 해주시겠죠. 영양에 다음은 1km라도 4차선 하나 만들어주자.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저도 답답합니다. 그 현장을 보니까 몇 년 전 지사님께서는 영양군의 도로 인프라 확충에 대해 깊이 공감하시고 그 해결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영양군 관문도로 4차선 해결을 위한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나 분실이 되었는지 배달 사고가 났는지 아직도 도착하지 않아 본 의원이 다시 찾으러 왔습니다. 지사님, 영양군은 전국에서 가장 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교통오지로 지역의 도로 인프라 확충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영양군의 존립과 직결된 주요 사안입니다. 먼저 영양군은 남북구축도로 고속도로 건설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으로, 이는 지사님께서 지난해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은 매우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또한 영양군은 국도와 지방도 모두 4차선 도로조차 없는 육지의 섬으로 불릴 만큼 교통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특히 응급환자나 출산을 위해 안동 등 인근 지역 병원을 찾는 주민들은 단순히 불편을 넘어 생존의 문제까지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경상북도는 영천에서 양구까지의 남북구축고속도로 조기 건설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북과 강원 총 10개 시장과 군수로 이루어진 남북구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는 국토부 장관과 관계자와의 수차례 면담을 통해 고속도로 조기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고, 강원특별도지사 또한 국토부 방문을 건의하는 등 조기 건설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사님, 경상북도에서도 남북구축고속도로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는 건 아니지요. 올해 수립되는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의 중점 사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차원에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영양군은 국도 및 지방도 4차선 확충에 대한 결과물이나 사업 계획들이 전무합니다. 특히 지사님께서 약속하셨던 영양읍 현리에서 서부리 일원까지 970m의 영양관문도로 4차선 건설 공사는 현재까지도 진전이 없습니다. 지사님께서 영양군 현장을 직접 방문하신 이후 영양군의 국도 및 지방도 4차선 확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양관문도로 건설 공사를 포함한 영양군의 국도와 지방도 4차선 확충에 대한 경상북도의 향후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도에서 진행 중인 사업인 청송영양간 도로 건설 공사에 1단계 공사가 완료 후 답곡리 일원까지 이어지는 남은 2.6km의 2단계 구간에 대한 공사가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현재 2단계에 대한 실시
설계 용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성안 사업의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 특례 발굴을 통한 교육 경쟁력 제고와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은 미래사회의 인재 양성 과정으로 흔히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이에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서 교육 공동체의 혼돈을 최소화하고 능동적 대응을 통한 교육 전반의 안정적 운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물론 도심과 농어촌의 교육의 양극화도 나날이 극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는 전국 157개 교 중 경북이 27개 교로 17개 시도 중 경북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올해는 도내 초등학교 42개 교와 중학교 3개 교 등 무려 45개 교에 달하는 학교가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경북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특히 경북 도내 각 시군의 교육 특례 발굴을 통해 교육 경쟁력 제고와 학교 자체적으로 특성을 갖도록 하고 교육 복지의 선택의 폭을 넓혀 학령 인구의 감소의 극복과 지방 소멸의 가속화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1월 협약형 특성화고와 관련하여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학생들이 취업해서 정주에서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시면서 특성화고를 통한 지역 완결형 인재 육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소멸을 넘어 지역의 존립이 위태로운 영양군의 교육감님께서는 대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양군 수비면에 위치한 수비고등학교의 경우 2024년 기준 전교생 21명에 학급 평균 학생 수는 7명, 수업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3명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반면 영양군에는 국립멸종위기종보건센터가 있고 수비면 일대는 전국 최대의 자작나무 숲과 늪반딧불이 서식지가 있으며 2025년 아시아 최초로 국제밤하늘 보호공원으로 지정되었을 만큼 천혜의 청정한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의 생태환경과 산림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면서 기존의 1차 산업을 뛰어넘는 미래형 생태환경 및 산림산업에 대한 진로 개발과 직업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7개의 마이스터고와 48개의 특성화고 등 총 55개의 다양한 계열의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지만 생태환경 및 산림 계열의 특성화고는 봉화의 산림과학고 단 1개교에 불과합니다. 발빠른 대응을 통해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를 살리고 동네 생태환경 및 산림 산업에 대한 우수한 영재를 양성하는 2마리 토끼를 잡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영양군의 생태환경 및 산림계열의 차별화된 특성화고를 추가로 지정하여 학교 소멸과 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지역이 가진 우수한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철우 도시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의 노력과 헌신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도민들에게 내일을 선물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힘을 합쳐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